여러분들 오늘 150일이고요. 오늘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긴 것 같지? 역시 라면 국물이. 낮에 이게 근선명도가 잘 보이는 것 같네. 세퍼레이션? 분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이게 땀 많은 체질은 좀 어지럽네요. 이게 그쵸? 코에 약간 뾰루지가 났는데 뭔가 살이 빠지는데 팔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오늘 사람이 이게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떠들면서 한번 렛츠 기릿 해보겠습니다. 좀 턱선이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나 상륜기라 하는 게 왔네. 턱선이 보이죠 이제? 이제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그것도 하거든요. 그 뭐냐, 생활체육 교실이라 해서 뭐 따로 이제 뭐 금액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더라고요. 야, 좀 보인다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이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좀 보인다 이게. 여러분들 복근 보이나요 이게? 혹시 식단만 잘해도 좀 윤곽이라 하는 게 맞나? 안경 안 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 좀 잡혀 나가는 게 보이죠, 보니까. 근육도 이제 가슴 근육도 약간 좀 채워지는 것 같고, 어깨 근육은 잘 모르겠어. 어깨도 약간 커지는 것 같네요. 전면이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오늘은 좀 뒷판을 잘 보이게 한번 찍어 봅시다. 포징 한번 잡아야 되겠죠? 보이구나. 네, 달려봅시다. Let's go, man. 오늘따라 그 몸 컨디션이 좀 별로긴 한데 오늘 조금만 하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에는 그냥 라면 먹고 식단은 그렇게 빡세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만 안 먹어도 빠지더라고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유튜브에 뭐 여러 헬스 관한 지식이 많긴 한데 그 저녁에 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식단에 대한 그런 지식이 빠삭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6시 되면 따로 안 챙겨 먹는다고. 저녁에 이제 좀 많이 챙겨 먹고 하면 염분 나트륨이라 해야 되나? 그게 뭔가 쌓여서 좀 퉁퉁 붓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녁만 안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 점심에는 이게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이게 뱃살이 빨리 빠지면 좋은데 좀 천천히 빠지네요. 그 옛날에 이제 키다리 형님이라고 이제 헬스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뱃살은 이제 그런 내장, 장기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뱃살이 천천히 빠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뱃살이다, 팔뚝살, 뭐 종아리살, 팔뚝살, 뭐 가슴살 하고 배는 제일 나중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까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벤치 프레스 있고 뭐 레그 프레스 하는 게 있긴 한데 굳이 재미를 못 느끼겠네요. 이건 무게를 든다는 거에 자체에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굳이 약간 노가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맨몸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헬스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맨몸 운동은 이제 자기의 수행 능력으로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있지 않나. 멋으로부터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간간히 설렁설렁 하면서 해봅시다. 또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는데 오지랖은 왜 생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팀장이 되고 직급이 되면 좀 그런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그런 주변들의 환경들이 쉽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찔러볼까 저기 찔러볼까 하면서 약간 재미를 보는 그런 묵은지 같은 사람이지 않나. 뭐 따로 뭐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말을 함으로 있어서 좀 내면이 성장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랑 이게 너무 부딪히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독하게 사색을 하면 누구랑 뭐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뭐 내 생각을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틀렸다고 뭐 반격해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웃기긴 한데 지 혼자 떠들고 지 혼자 이제 말하고 근데 이런 걸 반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물론 이게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평온한 시간을 더 추구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남이랑 막 어울려야 되고 어떤 집단에 소속돼야 되는 그런 강박감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는데 사회생활하고 쉴 때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해도 뭐 딱히 문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나대로 또 살면 되고. 사람들이라는 게 자꾸 정답을 정해두려고 하더라고요. 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나처럼 이렇게 안 살면 뭐 이상하게 된다, 뭐 손가락질 받는다, 뭐 직업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땡볕에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하수구 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막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 저 어른들이 참 잘못된 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열심히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표현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이 땡볕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이해 쉽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뭔가 이렇다 저렇다를 자꾸 논제를 따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명예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타인들의 시선에 이제 윗세대 때문에 좀 민감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라고 감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을 안 가도 어떤 다른 분야에 그냥 미치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에 좀 기본은 있긴 하죠. 덧셈 뺄셈 확률적으로 뭐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제가 뭐 음료수를 따로 챙겨 먹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좀 나트륨이 필요하더라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체질이니까 되게 어지러워가지고 운동하는데 좀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게토레이가 좋지 않나. 뭐 뒷광고는 아니고. 슬슬 이제 몸 풀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딱 노을이 진 게 참 이쁩니다. 노을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이게? 햇빛? 분져있는 모습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면, 생각을 놓아버리면 좀 오롯이 나랑 같이 친해진다,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다,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인간들이 자꾸 어떤 논리로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건 이럴 거다, 저건 저럴 거다. 그냥 타고난 그런 부모님의 환경? 그런 성품이 타고나는 것이지, 타고나는 데에서 본인을 자등명하면서 스스로 주체 그 성품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런 사회들은 자꾸 성품이라는 것을 좀 강요를 하더라고요. 강요를 한다는 것이 좀 내향적이면 안 된다. 사회생활하면서 외향적이어야 된다. 그런 걸 좀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MBTI 뭐 내향적이다 그런 것도 나오니까 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좋지 않나. 이게 또 양날의 검이지 않나.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참고만 하면 되지, 이런 양날의 검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상대를 뭐 미리 판단하니까 좀 선입견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생각에는 정답이 없지만 어떤 사회의 틀에 맞춰진 데에서 맞춰 나갈 필요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서 이제 물류 일하면서 뭐 나시를 입으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아무리 더워도 그냥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냥 회사의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참 누가 그 말 했는지 절이 싫으면 이제 중이 떠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뭐 맞춰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나를 탓해야지. 사람들은 남의 탓을 쉽게 하는 것 같아. 나도 또 말이 또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도공부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어떠한 타인을 생각하고 분별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생각에 빠지니까 감정이 생기더라. 네, 좀 사회생활 많이 하고 좀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힐수록 이런 뭔가 자연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고요하고 평온하다랄까. 그냥 힐링되는 시간이죠.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굳이 내향인인데 외향인 척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척을 지면 질수록 거기에 따른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나의 가짜를 계속 꺼내놓고 포장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고 다닙니다. 기질적으로 이제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완전 입을 닫아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오픈해야지. 뭐 이건 쉬는 건 줄 안다. 좋으면 좋은 건 줄 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입이 있지 않나. 그때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 관절이라든지 뭐 어떤 가동성의 범위가 있는데, 자기가 아프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기 이제 방식에 맞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강요를 하지 않나. 옛날부터 이게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강요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의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의논을 하면서 갈리더라고요. 너는 이 부분을 잘하고 너는 이 부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부분은 네가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또 잘하니까 그걸 또 해주고. 그래서 사랑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항상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란 게 항상 이게 이원성으로 쪼개지더라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일비하지 말자.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대로 이제 펼쳐나가면 된다. 근데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성적이고 표현을 못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래서 좀 이제 옛날 같으면 진짜 사회생활을 때려치고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퇴사하고 또 다시 일하고, 퇴사하고 또 치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한 10번? 한 6번을 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페이스는 느린 사람이니까 퇴사하는 것도 이제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퇴사하고 좀 치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가 또 일을 좀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서 워라밸 지키면서 해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나만의 그런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또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정답이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들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면 되는데, 즐기면 되지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니까.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은 아직 내가 뭔가 떳떳하게 뭔가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결론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휴식 텀을 좀 놓치는 감이 있는데, 푸시업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위쪽에 근육이 없긴 한데 좀 키워야 되겠다. 예뻐 보이려면. 보이나? 득근 합시다, 득근. 힘들다. 하체가 이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하체를 하는, 이게 다리로 이게 지탱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점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지방이 70% 60%긴 한데 힘들다. 근데 그 유튜브를 이제 운동 유튜브를 보는데, 그 돈키호테 박서영님인가? 그분 운동을 되게 중년층 한 50세 때 하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에 따라서 바뀌려면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근육이 많이 없어서 모양이 뭐 안 이쁘다 그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 그게 대부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루틴이나 뭐 그런 거 이제 뭐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따로 그냥 루틴이란 게 없고,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데 거의 이제 몸의 컨디션에 맞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꼭 뭐 10세트 해야 된다, 뭐 20세트 해야 된다,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을 매일 해도 되고 이틀 쉬었다가 해도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다 해보니까 저는 안 쉬고 하는 게 낫더라고요. 하루 또 쉬어버리니까 근육의 컨디션 완전 떨어지면서 힘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약간 근신경계가 이제 뭔가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이제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니까요. 이제 몸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딥스를 합시다. 딥스. 이게 뭐야? 패럴 그립이 맞나? 그러니까 손목에 부하가 덜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딥스에 자극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토트바라 하나? 뭐 하던데 기술이 있던데. 힘들다. 아니 치질이 있나? 저 생각하니까 운동 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 이게 몸에 맞게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자기가 아프면서 그걸 개선시키려고 해야지 바뀌지. 아. 말을 많이 해서 37분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입는 돌핀 팬츠 그걸 입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그게 확실히 시원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남 눈치 의식을 안 하면 좀 나의 신체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나.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이거. 왜냐면 내가 시원하다 의식할수록 내가 더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자유롭게 있게 되잖아. 이제 푸시업 들어가시. 이게 정사대로 하니까 힘들어져. 맨몸 운동 참 힘들다. 진짜 괜히 특수부대 멘탈 드는 거. 이게 운동을 매일같이 하니까 뭐 한두 세트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이 약간 좀 아프기도 한 것 같고.
내 기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슬로우 머슬업도 하고 이제 플란치도 하고 갈 길이 뭐냐 아직. 맨몸 운동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몸을 들어 올렸다는 그런 희열감, 성취감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고 싶어도 이제 못 끊는 운동이 되지 않았나. 내가 거울 보고는 못 느끼겠는데 살이 좀 빠지고 있네. 약간 근육도 잡히고. 이두근이 더 봉긋하면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어깨가 좀 약한 것 같긴 해. 아닌가? 이 등이 이렇게 프레임이 커지니까 이 견갑이 이제 늘려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몸이 펴져 있으니까 그 자세가 교정돼서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펴지니까 커 보이는 거지, 골격이라는 게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타고난 그런 쇄골 길이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만큼 어깨도 이제 옆으로 돌출돼가지고 이렇게 커 보이는데 뭐 그렇진 않으니까. 대신 신께서 팔을 주지 않았나. 힘들다. 배도 왔는 소리 하는데 재밌긴 하다. 한 2세트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7시 22분이니까 힘이 안 들어가. 깁스할 때 가슴 변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자극이 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무게에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힘드네요. 뭐. 막 똥꼬가 쑤시는데 힘이 너무 많이 쓰네. 아씨 아프네. 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게 치질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드네. 이게 막 쑤시는 그런 거 있거든요. 느낌이 약간 심하게 아프면 이제 칼로 도려낸다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서 버스 지하철 타고 가야 돼. 솔직히 더 하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